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연예계 소식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설과 축구 때문에 이 코너가 계속 뒤로 밀렸었는데요. 오랜만에 함께 만나보시죠. 한낮의 매불 엔터.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한 달 넘은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설이 겹치고 축구가 겹치는 바람이 그래도 그렇습니다. 뭐 축구 얘기가 워낙 네, 컸으니까. 워낙 핫했죠. 네. 연예계 뉴스 다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연예계 뉴스는 다 이강인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축구적인 관점보다는 어떤 우리 인문학적 관점으로 좀 들어가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사람 얘기 좀 해야죠. 네, 사람 얘기. 자, 그리고 이 친구 왜 안 나오냐, 어디 갔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배님.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아시안컵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 클린스만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합수쌤 손가락만 빨다 왔습니다. 맞아.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 가뜩이나 설날 껴 있어가지고 용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줄여서 드렸습니다. 네. 아유,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아시안컵 때문에 저희가 쉬었잖아요. 네. 아시안컵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말고 축구계 이야기는 네. 뭐 이상현 위원님이라든지 김병지 선수가 네.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연예계도 지금 아시안컵의 후폭풍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내부 불화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클린스만 감독을 두고는 박명수 씨가 네. 목소리를 냅니다. 네. KBS 라디오에서 우리 국민들은 가족같이 열심히 해주는 사람 원하는데 미국으로 가버리면 국민들에게 엿을 먹이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세게 발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좀 보호하는 안아주는 목소리가 좀 나와가지고 그것도 제가 가져와봤거든요. 가수 이정 씨입니다. 이정? 이정? 옛날에 이정. 다신 날 찾지 말고 어떠나. 야, 이정이 뭘 그분 발언까지 인용을 해. 이정과 이강인 무슨 사이인데요? 특수관계입니다. 마치 그래? 체육과 곽수산 정도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 어디서? 관계가 사제지간입니다. 사제지간. 누가 나라라 슛돌이 아, KBS 나라라 거기에서 슛돌이. 코치로 나와요. 그러면 이분 발언이 의미가 있네. 그랬어. 네. SNS에 요즘 세상 가십거리 퍼다 나르기 바쁘다. 잔챙이들 니들 거짓인 거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날석에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루머 퍼뜨리지 말아라 경고를 좀 합니다. 이정은 너무 오랜만이다. 다신 이정.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정 오랜만이야. 네. 해병대 출신 네, 이정 맞습니다. 오랜만이야. 네. 비판뿐만 아니라 일단은 악플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친누나 이강인의 친누나 이정은 씨가 방송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요. 그 꼴대녀. SBS 꼴대녀에 예.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의 누나라는 이유로 지금 악플 세례를 받고 있거든요. 네가 그래. 대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정교육부터 이건 좀 선을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워낙에 좋아하고 응원을 했던 파비앙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이 네. 요르단전 패배 이후에 한국팀 탈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 너 구독 끊겠다. 왜 뭐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이강인 선수 그래도 뭐 잘했다 하면서 원래 뭐 PSG를 너무 좋아해요. 파리 약간 편들어줬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월드컵뿐만 아니라 이 가장 국민이 사랑하는 스포츠가 축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축구에게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데 네. 당장 지금 다음 달 21일과 26일에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독도 잃고 선수들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준비는 축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네. 이 현 세태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를 향한 아이고, 비난의 일단 강도가 강하거든요. 지금. 이거 뭐 사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이번 네. 일은 이 사태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좋은 점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렇죠. 새삼 느끼지만 온 나라 사람이 다 손흥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김연아 때랑 좀 달라요. 김연아는 약간 하늘의 별, 여신, 범접이 안 되는 존재인데 네. 지금의 손흥민은 젊은 친구들은 나한테 형 같고 나이 든 사람 아들 같고
싶고 막 그냥 너무너무 아끼고 싶은 거야. 그건 맞습니다. 그 잘못까지도 다 감싸고 싶고 누군가를 이렇게 모두가 사랑한다는 건 진짜 멋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는 이강인이야. 네. 얘는 이제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망했어. 아니 봐 광고 다 날라갔으니 위약금 문제 어떻게 할 거야? PSG 소속의 상당한 요인이 아시안 마케팅인데 이거 그거 다 깨지게 생겼으니 구단에도 막대한 해를 미쳤어. 무엇보다 미운 털이 박힐 만큼 박혔으니 국대 선발되면 이거 어쩔 거냐? 네. 반론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네. 이 축구는 인기 종목이어서 온 국민이 감나라 배나라 하거든. 맞습니다. 이 감독 빼라 넣어라 예. 뭐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어찌할 것이냐 여긴데 그냥 제 한 사람의 의견을 좀 꼭 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잘못한 거를 부정할 방법은 없어요. 자세한 네. 사실관계가 안 나왔다 안 그렇지만 나왔어요. 네. 전체만 봐도 알지. 근데 이제 하나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개인이 성장하듯이 사회도 성장하는 건데 네. 소위 말해서 재능이 필요한 영역에 소위 악마적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막 성실하고 노력하고 인간관계 잘 맺고 정말 부단한 노력으로 정상에 도달하거나 그 자리를 유지한 사람도 있지. 그 박지성 과입니다. 그런 오, 스타일이. 그 노력자. 박지성이야. 노력. 그러나 도저히 조직에 융화 안 되고 어. 위에 치받고 말 험하게 하고 그래서 건달이 됐을 건데 유능한 작가가 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좀 미안한 비유를 들겠는데 내가 방탄소년단의 슈가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깊은 어둠이 있어. 슈가가요? 네. 근데 이 친구의 행적이나 활동을 내가 제일 열심히 본 중에 하나일 거야 나도. 난 이 친구가 음악을 안 했으면 건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래요? 나는 난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 슈가를 모르니까. 근데 이강인이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사회화가 될 과정이 없었어. 어린 시절에 스타가 돼버렸어. 나라나 슛돌이 때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지만 스포츠에서 무언가 된다는 거는 거의 초인적인 무언가를 요구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평범한 K리그 선수 하나하나도 그 정도에 도달하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잘 알죠. 왜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축구부들을 봤거든. 네. 거기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실력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네들도 프로에 못 가. 손흥민이 예외지. 네. 이강인은 오히려 많은 이강인이 있을 텐데 다 묻히고 가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팀 스포츠라고 해서 팀 내에 조직이 융화가 잘 돼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매기들이 있어서 아래에서 치받고 올라오고 싸우는데 그걸 컨트롤해주는 감독의 존재가 모든 네, 걸 그렇지. 좌우하는 거거든요. 네. 센 놈, 악한 놈, 미운 놈, 강한 놈들이 뒤 섞이는데 맞아. 팀 스포츠로서 이제 시합에 나섰을 때는 그게 힘을 발휘하게 그런 감독이 소위 명장이고 위대한 감독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죠. 네. 네. 그런데 알다시피 클리스만 감독 같은 사람을 만났어. 네. 책임감도 없고 애정도 없고. 네, 애정이 없어. 그냥 우리가 봐도 그냥 건성건성 애정이 돌려치기는 없어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 삼아 얘기를 하자면 네. 이강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쌓인 건 어쩔 수 없구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경과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근데 너무 과도한데. 맞아. 네, 과하면은 그래서-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개인이 성장하듯이 사회도 성장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작은 가족 공동체 같은 멘탈이 전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가 없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같이 미운 털 박힌 놈을 다시 국대에 선발한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반론이 쏟아질 네, 텐데 지금 분위기는. 우린 이런 판단을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감독에게 누가 이제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되겠죠. 네. 그 감독의 판단에 좀 맡겨주면 안 될까? 이런 좀 악독하고 악마적 감성을 가진 놈이라도 매기처럼 팀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감독이 있고, 네. 그리고 충분히 통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를 기용하든 말든 그 감독의 권한으로 좀 놔두면 안 될까? 네. 가령 벤투 감독은 너무나 범국민적인 요구가 있어도 이강인을 안 기용을 썼어요. 안 했어. 예. 그게 그 그러니까요. 감독의 판단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강인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굴러가는 건 아니야. 네. 할 수 있겠지. 네. 배준호도 있고 찾아내면 있다고. 그러나 이강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감독이 이강인을 기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그래도 욕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약간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네. 적어도 감독의 선택에 맡기자. 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를 얘기하면 손흥민에 대해서도 또 까들이 있거든요. 까가 뭐예요? 까가 비난하는 사람. 아 비판. 어. 네. 이게 유럽의 반응을 주로 전해주는 프랑스 여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번역을 재밌게 봤는데 주로 이제 손흥민은 너무나 깔 게 없으니까 연기자라고 까는 거야. 연기자. 예, 손흥민을 연기자라고 까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그 착한 처신은 다 연기다. 아, 왜냐면 의선이다. 손흥민도 위고 요리스랑 죽자고 싸우는 게 네. 그 다- 토트넘 다 다큐멘터리 밝혀졌어요, 나오고 그거는. 얘도 보통 아니다 이거지. 네. 그래서 연기자다라고 얘기해. 연기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한국인은 알잖아. 아. 예. 손흥민의 진정이나 네. 그 아버지의 강한 훈육 동안에 길러진 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알잖아. 유럽인들은 네. 알 수가 없으니까 저 연기야 네. 저 새끼 저 괜히 저런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손흥민 나는 그게 연기이기도 하고 본성이기도 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갈고 다듬어진 이 성숙한 인격체에서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점잖은 사람이라고 성질 안 나고 기분 안 나쁘고 화 안 나냐고. 네. 그런데도 그거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연기를 보이고 어떻게 사람에게 성숙으로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요. 손흥민적인 인성을 축구 선수 일반에게 요구한다면 그건 대단히 무리한 거다. 네. 그다음에 정리해 주시고요. 이강인적 태도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필요한 때가 됐다. 네. 아니 그 저도 이강인 선수가 팀워크를 해친 부분에 대해서 불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 네. 지금 행태가 딱 잘못한 것만큼 맞는 게 아니고 너무 과도해. 저도, 특히나 대한민국 유력 언론사들이 정말 작은 영상, 과거 영상 하나씩 따다가 잘못됐다. 이강인에 대해서 어. 아주 인성이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증거로 계속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요거 따다가 요런 나쁜 놈, 요거 따다 요런 나쁜 놈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화는 더 날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저는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 뭐 이강인이 무슨 뭐 고발 사주를 냈어, 아이고, 아니면 아이고, 수사무마를 했어, 아. 해외 순방을 갑자기 취소했어. 욕바지가 되면 이런 일이 아니 벌어지는데 너무 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존경하거나 잘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얼마나 개쓰레기들이 투성인지 네. 그거를 알게 되면 이강인도 다르게 보인다고. 그리고 저런 정말 막대 먹은 놈들이 또 뭐 해내기도 해요. 막대 먹기만 한 사람이 더 많아서 문제지. 네. 혼자 고독하게 자기 재능을 키우는 과정 동안에 모두와 부딪히는 성격들 많아요. 아주 많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몽규 네.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발 좀 해라 이런 아. 의견이 아, 많습니다. 그래요? 축협 회장을 두고도 사실 책임론이 굉장히 불거지기도 했었고 축협 회장이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재벌가에서만 이렇게 아. 나와야 되는가 이런 네. 얘기들도 좀 있는데 오늘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저희가 재벌 이야기를 막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정용진 회장 이야기를 짤막하게 또 가져왔거든요. 네. 일단 정몽규부터 정몽규부터 갈까요? 하고. 네. 정몽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건 뭐 축구인들이 해설할 일이고 저는 아주 유감인 게 하나 있는데 그 예능 같은 거 TV에서 보다 보면 야 이게 뭐냐 싶을 때가 있어. 뭐냐면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개방화됐기 때문에 뭐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 국회의원들, 권력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래도 웬만큼 말하는 사회가 됐거든. 네.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재벌 회장들이다. 그래요? 뭐 분위기가 막 썰렁이면서 그래도 돼? 막 그런 식의 분위기가 언제부턴가 생겼어. 이게 과거와 달라요. 근데 재벌 1세대들의 슈퍼맨 같은 행적에 대해서들은 일대들은 좀 인정할 게 크죠. 아무리 정경유착을 하고 뭐가 많아도 그거 해쳐온 거 보면 그리고 그 2대들 아들까지는 인정을 하거든. 왜냐하면 그 보구자라고 어려웠던 중소기업부터 큰 그 경우들을 과정을 다 함께 아니까. 어떻게 지켜봤죠. 와 3세부터는 이거는 속으로 보면 경영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 경영자를 하고 있거든. 해외 가족 그룹들은 다
재산의 보유자인 대주주로서 파티하고 연예인들하고 날라리짓 하는 게 인생이지 경영 직접 못 하거든. 그건 주주들이 그냥 안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은 태반이 3세, 4세들까지 최고 경영자를 하는데 그걸 또 위대하다고 그러고 되게 두려워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랑 이래. 동경의 대상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합니다. 그 기업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 직원들 그 고생하는 사람들 또 주주들. 근데 어쩌자고 우리가 정주영이나 이병철을 존중하듯이 그 3세들 4세들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쳐다보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뭐든지 하나만 하거든요. 전화번호 뭐 계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이제 뭘 구매할 때 G마켓을 어떻게 하다 처음 시작해서 오랜 세월 G마켓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했어. G마켓 정용진 부회장이 예. G마켓을 인수했죠. 근데 그걸 인수한 걸 나중에 알았어. 네, 인수했습니다. 도저히 그 G마켓을 이용할 수 없어서 끊어버렸어. 와, 그걸 또 끊어요? 그래서 딴 데로 해. 그밖에 그 정영지 씨가 멸콩거리기 전에는 멸콩, 네. 내 그렇죠. 거주지에서 네.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마트를 이용을 많이 했어. 네. 개사료서부터 항상 거기 이용했거든. 네. 근데 멸콩거린다는 건 뭐냐면 전쟁 위기를 그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정용진 씨가 팜스프링필드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만수로 사는 근처에 이 휴양지를 갖고서 연말이면 가서 몇 달씩 놀다 오는지를 그 가족들한테 자세히 들었는데 전쟁 거리는 사람들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팜스프링스 가서 파티하고 놀면서 TV로 한국 전쟁 볼 사람들이거든. 나는 그래서 이마트 죽어도 못 가겠어. 단 한 번도 그 멸콩을 알고 나서 못 갔어. 그 멸콩이 뭔가 했더니 일배놀이야. 이 일배놀이 하는 재벌 경영자의 회사에 그 임직원들 고생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너무 가슴이 아파도 나는 이용 못 하겠어. 아니 정용진 부회장 정말 굴지의 부회장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죠. 너무나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SNS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진짜 가볍기 짝이 없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마트 주가가 30몇만 원 하다 지금 6만 원이래. 정용진 때문이겠지. 왜냐? 가진 돈이 지가 번 거 없어. 다 유산 상속받은 돈으로 마구 사업발이다 다 말아먹었어. 근데 아무도 뭐라고 못해. 이게 무슨 개뿔따구 같은 짓이야. 참고로 2011년 이마트 법인 설립 이후 2023년 첫 번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진짜 얼마 예. 전에 사상 첫 적자. 아니 예, 고작 469억.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게 지 엄마가 정용진 씨가 기용했다는 간부들을 내쫓았다는 거야. 왜 그래? 그 간부들이 무슨 죄야? 정용조 씨가 내쫓겨야지. 네. 근데 그건 그 회사에 뭐 경영적 선택이니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정용진 씨가 관여된 멸콩거리고 전쟁 함부로 입에 올리면서 까부는 그런 정말 공부 안 되고 함부로 거리고 돈 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섞여봐서 아는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돈페리뇽이라는 술이 있어. 네네. 그걸 여기서부터 저 끝자리까지 깔아놓고 막걸리 붓듯이 마시고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있어봐서 알아. 그것도 그거 드실 건 다 드시고. 방송 출연자이기 때문에 끌려간 거다. 아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난 안 마시지 술을 안 먹으니까. 그건 아니 그런데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네. 싸운 건 아니고. 얼마나 세게 비싸게 놀아나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몰라요. 말을 네. 안 해. 네. 팜스프링필드 얘기도 이거 실화거든. 내가 들은 얘기거든. 근데 정말 전쟁 나면 다 빠져나갈 그 3세 4세들 3세 4세가 욕하질 않아. 아이고. 그게 아니라 하는 행태를 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의 가족 그룹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적어도 직계 상속을 안 해. 가령 정 씨가 현대를 갖고 있으면 그 집안 전체에서 제일 잘난 놈 하나 뽑아서 회장 맡긴다고.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냐고. 네. 그 지금 멸콩거리고 SNS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언론사가 지적을 했어요. 얼마 전에. 네.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지금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금 SNS 할 때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 13일이었어요. 한 매체가 정용진 부회장 한가하게 SNS 즐길 때 아니다라고 기사를 쓰거든요. 네. 그대로 기사를 이제 캡처를 해요. 정용진 부회장은. 그래서 네. 이제 한마디를 남깁니다.
근데 이제 너나 잘하세요까지는 괜찮은데 별 XX놈 다 보겠네까지 이제 간 거예요. 아이고. 그걸 이제 좀 후회를 했나 보죠. 그래서 XX놈을 지우니까 이제 또 뒤에는 네가 더 한가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는데 네. 아. 이 주주들은 지금 죽어나가거든요. 그쵸. 이제 그리고 3년 전 입문 강연을 강의에서, 했어. 예. 거기에서 그 SNS 쓰는 글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듬어서 써야 된다고 본인이 가르쳤어. 그러니까. 에이 이거 아니 좀 가혹하게 지적할 거 더 훨씬 많거든요. 근데 여기 뭐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정몽규 씨가 축협 회장일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고 네. 축구인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재벌 회장이 그 축구 그 나라 축구의 대표를 맡는 나라가 딱 세 나라가 있대요. 어디예요? 어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가 네. 뭐 그 나라 때문에 미안해서 그냥 아주 후진국이야. 아, 그래요. 네. 저기 먼데 있는 어. 잘 모르는 나라야. 네네. 과거에야 이 스포츠 단체들이 가난하니까 부자들이 돈 내서 운영한다지만 축구가 어디 그러냐고. 축구 수입이 얼마인데 정씨 집안이 과거에 공적을 세웠어 축구에. 정몽준. 예, 그 명예직으로 앉으시고 네. 축협 회장은 뭐 차범근이 앉아도 되고 신문선이 앉아도 되고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러나 굉장히 역량 있는 어떤 사람이 앉아도 되고 그러니까 정치권과 재계가 기웃거리는 자리가 이제는 되면 안 된다. 이게 이 재벌 회장이 있어버리니까 이 선수 출신들 비롯해서 맞아.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요. 예. 난 마음 같아서는 손흥정 씨를 회장에 앉혔으면 좋겠어. 아 손흥민 아버지. 근데 그건 좀 아니겠고 네. 관리자의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젊은 홍명보 강인한 사람이잖아요. 아 홍명 무서워요. 그 사람 설사 뭐 그런다 무서워. 하더라도 맞아. 내 나라 축구팀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별 짓이라도 다 할 사람이거든. 무서워. 저 국회 상임위 가서 상임위장을 때려 부시기라도 할 사람이거든. 좀 그런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좀 앉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수고하셨다. 이제 스스로 이 방송을 누군가 전해주시라. 정몽규 씨. 네. 계속되는 분란 아마 이제 국제 단체 그 장자리 그것 때문에 클리스만을 이제 선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 있으니까 그 욕심 버리시고 이제 지금 물러가면 그동안 이 고생한 거 박수 받습니다. 이제 굉장히 괜찮아. 온 국민이 네. 박수를 축구인에게 자리 물려주고 그만두십시오. 이제 자기 사업에 매진해야 돼. 아. 그래서 안 좋아 지금 사업. 맞아, 그쪽도. 맞아. 현대산업개발 얼마나 지금 개판인데. 지금 안 좋다니까요. 네. 그 이제 그 사업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 제가 현대인 아닙니까 현대인? 현대가 범현대가 현대가 제가 거기서 다 했잖아요. 같은 계열이죠. 빨리 지금 사업 살려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할거 많은데 할 거 많아요? 괜히 떠들었다. 하나만 제가 정리해 주세요 하면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2번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번 갈까요? 네. 네. 이번 아이템은 영화관을 접수한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사실 그전 시간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네, 해가지고 좀 전에 했잖아요. 네. 영화 건국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과 또 한국 근대 정치사를 조명한 다큐 영화인데요. 어제 기준 71만 명이더라고요. 네. 와 많이 들었네. 많이 봤어요. 네. 사실 이게 다큐 영화가 이 정도 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화가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과오는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데, 근데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개봉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 서울의 봄을 시작으로 기류의 김대중을 했고요. 그리고 건국전쟁까지 영화계를 지금 정치판이 다 접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영화가 보니까 50대 이상 관객들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거의 절반 정도가 50대 이상이에요. 네. 일각에서는 흥행의 배경에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미국 유학 당시부터 기독교계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대형교회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영화 보고 인증하면은 또 돈을 영화 티켓비를 준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그러니까 있고 인증에 하더라고요. 대해서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기독교 얘기를 했으니까 가수 나얼 씨가 올렸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에 대해서 밝힌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느낌으로 올린 거였긴 했는데요. 그거 네. 플러스 해가지고 방금 최욱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서 이제 건국 전쟁 영화를 보면은 100% 환급을 해드립니다. 네, 그 나이대가 정해져 있었죠. 그렇죠. 이 페이백 마케팅이 등장을 했는데 네. 10대에서 40대 네. 청년층이 영화를 보고 인증을 하면 영화비를 돌려준답니다. 네. 이게 보수 단체나 뭐 이승만 대통령 관련 단체가 아니라 이 영화의 제작사가 직접. 야, 그래서 이제 영화계에서는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케팅이 없었기 때문에 표 사재기 아니냐. 근데 이제 제작사 측에서는 우리 미리 사서 주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인증하면 주니까 이건 관람 지원일 뿐이다라고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나서서 이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적절한 때 적절한 영화 만들어서 상영하는 그 감독에게 경의를 표해요. 경의를 표합니까? 예. 경의. 적절한 때 적절한 영화가 나온 것 같거든. 그래요? 그 이승만이 실제로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예. 그 당시 그 500환 그때는 원이 아니라 환이었는데 집에 이승만 얼굴이 딱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집 가면 장제스 사진이 다 붙어 있는데 개인 가정집에도 이승만 사진이 걸려 있는 집이 태반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땐 국부라고 칭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어버이로 여겼던 거죠. 네. 지금 같이 인지가 성장한 공화정 이때가 아직 인식이 안 됐을 때니까. 그런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해서 어버이 수령님, 북한의 김일성 같은 수준의 어버이 대통령도 국민의 뜻에 맞지 않으면 비참하게 쫓겨나서 해외에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는구나라는 교훈을 안겨주는 영화 아니에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모든 다큐라는 거는 권성징악이에요? 인물 다큐라는 거는 네. 그 인물이 안겨다준 최종 메시지에 주목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듯이 이승만이 대단한 행적을 벌였는데 네. 국민 뜻에 어긋나니까 그 왕정에 가까웠던 시대에도 국민들이 쫓아내는데 하물며 지금처럼 수준 높은 시대에 대통령을 뽑았는데 자기의 범죄, 자기 아내의 범죄를 가리는데 급급하고 자기 장모, 자기 처남의 돈벌이에 뒷배대느라고 별 짓이 다 벌어졌고 국가의 인재를 등용하려는데 행정부가 사법부 수장에 입법부 수장에다가 자기 거의 집사 같은 꼽을 갖다가 덜컥 앉히고 네. 그다음에 주요 사람들을 자기 친구, 선후배 아는 사람들만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다가 특활비란 이름으로 막 갖다 먹은 80억은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고 자기 처가 23억 범죄 수익금 노린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자기 정적의 아내의 비서가 모르고 쓴 7만 5천 아니, 원은 7만 8천 큰일 나. 7만 8천 원은 8천 원. 거의 사실 하늘이 무너질 범죄다 해갖고 네. 재판에 기소하는 기소됐어. 네. 등등을 보면 7만 8천 원. 그렇다면 이자는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승만은 하야라는 절차를 겪어서 망명을 망명까지 해서 갔죠. 망명. 불쌍하게 죽었어.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자는 우리가 어떻게 처벌해야 되지라는 거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백이성 선생님하고 결이 다르대요. 자기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기할 게 나는 칭찬할 거래요. 하고 걱정을 많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딱 맞는 영화다. 아무리 비난을 해도 이승만한테 공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 제가 그 얘기를 좀 했다가 이 동창 그룹에서 거의 맞아 죽을 맞아 죽을 뻔했어. 뻔했어요. 완전 변절자 취급을 예. 당했는데 실제 공적이 존재해요. 공적은 존재한다. 예. 근데 하물며 하나도 공적을 찾을 길이 없는 자는 어찌해야 되는가.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어. 그래서 이게 오늘의 현실을 깊이 돌아보라고 하는 영화가 건국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네. 이거는 그냥 소소한 호기심인데 이승만의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공이 있고 과가 있다고 칠게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나온 답이 어디가 더 높아요? 이승만과 현 정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이승만은 플러스가 더 많아요? 이승만은 그래. 우리나라 그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 그 당시 소련 준공이 있고 그다음에 위성국가 쫙 있는 그 범위에서 네. 미국이 5만 명 죽어가면서까지 전쟁 치를 만한 때가 아니었어. 일본까지가 방어선이었다고. 근데 어쨌건 서방권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승만의 맨파워가 작용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것까지 분명해버리면 부정해버리면 너무 가혹한 거고
다만 이승만의 전체 이거에 역사 토론을 벌일 만한 문제점이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항상 그래. 문재인이 나오면 이승만, 박정희를 선양을 해라. 긍정적인 점을 발굴을 해라. 반대로 보수 정권이 나오면 여운형, 뭐 김구, 김대중 이런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 김대중이 그래갖고 저 상암동에다가 저 박정희 저 기념 도서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통합의 물꼬를 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권 아닙니다. 이런 보수라는 건 없어요. 이런 보수는 없다. 일베가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천공이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천공 일베는 보수가 아니죠.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5% 내외의 극단주의자, 왼쪽 오른쪽에 극단주의자들이 한 주장이 있어요. 그런 수준의 정권이 지금 어떻게다 보니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어쨌든 간에 아무리 욕한다 하더라도 독립운동 계보의 일원이에요. 네. 외교론자지, 네. 준비론자 있고 무장투쟁론자 중에 한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권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네. 지금의 상황은 우리 역사의 전 시기 동안에 등장한 매우 특이하고 돌발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현 정권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가 새로 생겨나서 너무나 많은 평론가들이 그 단어를 쓴다. 뭐예요? 기괴하다. 기괴하다고 써요. 논쟁이 안 되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찬반을 해볼 여지가 없어지니까 기괴하다. 이 얘기밖에 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씁쓸하군요, 현실이. 네, 건국 전쟁을 그런 각도로 보시면 된다. 네, 건국 전쟁은 이 시대에 딱 맞는 영화다. 이런 추천사. 갑수쌤 돌려가기 잘하시네. 돌려가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야, 진짜. 현 시대에 너무 딱 맞는 그런 영화다. 권성징악의 영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가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